오늘 영상은 바로 모쇼 토이즈의 메카 피규어 히스토리. 근래 모쇼 토이즈의 이제 피규어들을 몇 가지 리뷰를 했었는데 그동안 나온 모쇼의 피규어들을 한꺼번에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리뷰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다 보니까 좀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어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영상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2022년 발매된 첫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 모쇼의 본격적인 첫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케다 신겐입니다. 전신의 붉은 색깔의 외장 그리고 27cm가량의 전고, 무게감도 상당히 나가죠. 이제 합금을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이즈까지 크니까 묵직함 하나는 또 굉장했다라는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이즈, 다음에 나오는 이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 같은 경우도 현재 27cm가량의 사이즈를 맞춰서 발매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전신에 이 굴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형 자체도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무지막지 과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백팩도 없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속품 중에 제가 좀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짠! 이 베이스 철판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피규어의 발바닥을 보면은 자석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 베이스에 착 하고 달라붙게끔 전시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짐 방지라고도 볼 수가 있죠. 발바닥에 있는 자석의 자성이 꽤 센 편입니다. 그냥 든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베이스 정도는 들 수 있는 정도의 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튼튼하게 이렇게 바닥에 세울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이거를 이후에 나오는 모쇼의 피규어는 다 이 철판 베이스의 발바닥에 자석을 심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도. 거기다 다케다 신겐 같은 경우는 이제 뒤통수 외장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느낌도 낼 수 있도록 다른 부속품까지 들어있으니까 아무래도 전시할 때 취향대로 할 수가 있겠죠. 흉부에도 동물의 얼굴 같이 이렇게 형상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깨 같은 경우도 이제 갑주 자체가 다 분할되어 있어서 이렇게 펴고 접고 해줄 수도 있었고, 스커트에도 갑주를 두른 형태의 파츠가 들어간다거나, 아무래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다리는 좀 두툼하게 튼실한 형태의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릎 가동할 때 연동들이 참 보기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릎, 허벅지 연동되면서 내부에 있는 합금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노출이 되기도 하고, 디테일도 좀 노출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무래도 이제 가동할 때 보면은 기분이 좋죠. 사이즈가 큰 거에 비해서 가동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징들, 무엇보다 무릎을 꿇을 때도 불편함 없이 이런 포즈가 가능할 정도로 크게 움직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컨셉 확실하게 본인 전용의 거대한 도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포징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 수 있죠. 먼저 자세를 낮추고 전투태세에 돌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포즈 한번 취해봤고요. 이번엔 도끼를 아주 강하게 휘두른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를 완전히 돌려가면서 도끼를 휘두르고 땅에 내려 찍은 상태의 느낌? 그런 느낌의 포즈예요. 근데 이렇게 다리를 쫙쫙 벌리면서 포즈를 취하다가 무게중심이 조금 애매한데? 라고 하면 이제 그때 베이스가 오는 거죠. 미묘하게 넘어질 것 같은 무게중심을 베이스에 발바닥을 고정해서 이렇게 전시하면은 이제 편안하게 포즈를 취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 외에도 검들은 긴 것과 짧은 것에 여러 가지 검들도 들어있고, 그 검을 전시하기 위한 거치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들을 올려서, 물론 이 베이스 바닥에도 자석이 내부에 이렇게 자석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철판 베이스에다가 같이 전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다음은 이어서 발매된 다테 마사무네. 2022년도에 발매를 했습니다. 붉은색의 외형이었던 이제 다케다 신겐과는 다르게 푸른색의, 전신 파란색의 외장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징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거대한 도끼가 들어있던 다테 마사무네와는 다르게 이쪽은 사격 무장들이 들어가 있다. 거대한 라이플 그리고 피스톨까지도 들어가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사격 관련 이펙트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요거 좀 이펙트 적용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리고 어깨부터 스커트 전체적으로 뾰족뾰족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케다 신겐과는 확실히 좀 사뭇 다른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죠. 외형 자체가 전체적인 실루엣이 다르다. 물론 이 사격 계통의 무장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근접으로 이제 검들이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메인은 이 사격 무장들이라는 거. 덕분에 다테 마사무네는 오른쪽 눈에 안대 컨셉에 맞춰서 약간 정밀 조준경 같은 느낌의 요런 바이저를 쓰고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구매한 사람들 모두가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아마 이거지 않았을까. 이 탄들이 다 소리가 막 합금으로 된 탄환을 직접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 대박입니다. 이건 진짜 놀라웠던 것 같아요. 진짜 처음 봤을 때 뭐지? 뭐임? 말하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마치 장전하는 것 같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눌러서 이렇게 끼워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라이플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격 포징이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라이플을 장비하고 허리에는 피스톨의 홀스터들을 장착할 수가 있는 이런 형태의 기믹도 아주 핵심되는 기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플로 저격하는 포즈도 한번 취해봤고요. 당연히 이 앞에다가 이펙트를 적용을 하면 아주 거대한 그리고 무지막지 길어지는 이런 식으로 라이플 사격 시 이펙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길거든요. 이거 무지막지 깁니다. 앞뒤로. 간단하게 어깨랑 재봤을 때가 52cm가량 나옵니다. 앞뒤로. 이번엔 쌍권총 들려줘 봤습니다. 역시 쌍권총 액션 로망 아니겠습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시 쌍권총 로망입니다. 이펙트까지 있으니까 멋들어지게 그대로 포즈를 취할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로망 액션들 여러가지 취할 수가 있다. 역시 쌍권총은 로망이 많네요. 자, 다음은 프로제니터 이펙트의 무성후. 프레임도 아예 새롭게 바뀌기도 했고 외형도 각진 형태의 메카닉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져간 그런 피규어인데 무성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택티컬입니다. 백팩에 거대한 캐논부터 근접 소드에다가 날개, 부스터, 거대한 부스터까지 달려있는 택티컬함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생긴 것도 방금까지 봤던 다케다 신겐이나 아니면은 다테 마사무네랑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외장 자체가 좀 더 각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메카닉적인 느낌, 특히나 허리 부분에 실린더 디테일 같은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상체만 보더라도 눈 모노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느낌이 좀 남다르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특히나 허리에 실린더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메탈릭 컬러의 포인트가 조금씩 있어요. 특히나 이 팔꿈치 아래쪽에 금색깔 포인트라던가 아니면은 어깨에 거대한 유닛 이 부분이라 여기도 지금 LED 유닛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그 외에도 이제 팔꿈치 쪽에 거대한 탱크처럼 보이는 무언가라던가 여러 가지로 메카닉적인 디자인 포인트가 더 들어갔다. 스커트 내부에도 이제 동력선이나 아니면 파이프 같은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허벅지 안쪽에도 좀 메탈릭 컬러의 포인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등에다가 방금 본 백팩, 그 장비를 전부 다 장착한 백팩을 달아주면 아주 거대한 형태의 무성후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무장들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백팩에 있는 근접 소드 같은 경우도 이 상태 그대로 검만 빼서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검집까지 전부 다 탈거를 한 다음 이 두 개를 하나로 이어서 여기에 손잡이를 끼우면 거대한 대검이 됩니다. 사람 손으로 쥐어도 손잡이가 충분할 정도로 이제 손잡이도 길쭉한 형태의 대검이 완성이 되고요. 위에 있는 이 캐논도 이 앞부분을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길쭉한 형태의 무장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기도 하고 플러스 아예 이 앞부분을 뺄 수가 있어요. 빼면은 이건 이거대로의 라이플이 됩니다. 밑에 손잡이를 전개해서 손에 쥐는 라이플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상태에서도 앞쪽 전개하는 기믹이나 이런 건 다 그대로 쓸 수가 있기도 하고요.
이때 재밌는 거는 백팩 안쪽에 스프링 기믹으로 해서 이렇게 속을 채우는 형태로 파츠가 탁 하고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커버 닫아줄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전시하는 게 가능하죠. 개인적으로 참 멋지다고 생각했던 무장은 허벅지에 있습니다. 허벅지 외장을 이렇게 들어주면은 안쪽에서 손잡이가 연동돼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짠! 여기서 클리어 파츠를 적용하면 짠! 이렇게 단검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택티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성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포즈는 대검을 한 손에 쥐고 그리고 어깨에 있던 캐논을 발사하는 그런 포즈로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무게중심 흐트러지지 않고 잘 세울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액션 포즈 취하는 것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무성후에 이어서 2023년 발매한 호수의 기사 란슬롯! 개인적으로 볼 때 현재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 중에 진짜 인기가 제일 좋은 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한번 해보는 그런 란슬롯입니다. 근데 진짜 얘는 딴건몰라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놔가지고 아무튼 놀랍다. 그래서 전신이 하얀색에 회색깔 그리고 메탈릭 그린의 포인트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머리카락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제 머리 위에 깃도 날렸고요. 란슬롯은 굳이 따지면은 택티컬도 택티컬인데 판타지가 좀 가미되어 있는 택티컬? 그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짠! 창이 하나 들었는데 이것도 안에 LED 유닛이 들어있기도 한데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멋졌던 게 알고 보면 이 창 건랜스입니다. 와우! 건랜스였다니! 럴수! 그래서 내부 디테일도 아주 멋들어지게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연동 기믹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 기믹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짠! 검거와 방패! 써있는 것만 보면 아론다이트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지금 검이 방패 안에 수납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내부 디테일도 꽤나 멋들어지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겉부분에 이런 글귀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 당기면 전개 기믹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 레버를 들어 올리면 또 전개 기믹이 있는데 이때 검이 같이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하고 검을 스릉. 검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잘 잡고 손잡이 부분을 당겨주면 크로스가드가 전개된다. 오, 이런 식으로 검과 방패가 한 세트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택티컬하면서도 이제 판타지풍이 있는 그런 무장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머리 디자인 자체도 중세 판타지풍의 요 기사의 투구를 닮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의 헤드 디자인이고 무엇보다 어깨에도 보면은 이렇게 짠 마치 동물의 머리가 또 이제 어깨 장갑의 외형으로 디자인된 것 같죠. 밑에 입이 열리고 여기 눈이 생기는 이런 형태. 여기도 LED 유닛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많다. 그리고 아까 무성우와 동일하게 허리에는 실린더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종아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약간 각진 형태의 종아리 라인 뒤쪽에 이제 부스터 그런 디테일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금색깔 프레임 디테일 같은 것들도 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샤프하게 뾰족해지는 이런 라인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오른손엔 창, 왼팔에 방패 장착을 해봤습니다. 포즈도 한두 개 정도 취해보죠. 창으로 적을 공격하는 형태의 포즈, 여기서 전개해서 짠! 건랜스로 발사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고요. 앞으로 걸어가며 아론다이트를 꺼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고요. 역시 검과 방패 들었을 때가 분위기가 또 남다른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기사라고 하면 역시 검인 것 같아. 진짜 멋있죠? 다음은 다테마 선분의 나이트 컬러 한정판. 본격적으로 이제 모쇼도 이벤트 한정판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다테마사분의 나이트 컬러를 스타트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뿔이 약간 메탈릭 퍼플이라던가 아니면은 전신에 검은색을 썼다던가 아니면 다른 약간 묘하게 보라색이 섞인 검은색 같은 느낌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이트 컬러구나 라는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일반 버전과 비교를 해보면 컬러에서 오는 차이, 분위기가 좀 사뭇 많이 다릅니다. 사뭇도 아니지, 많이 다릅니다.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나이트 컬러 한정판을 리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나 동일하게 라이플 무장들이 들어가 있고 이거 역시 나이트 컬러로 해서 컬러링이 파란색에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권총 역시 회색이나 아니면 푸른 컬러가 아니라 건메탈처럼 메탈릭 컬러의 진한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격 포즈 한번 취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서서 쏘는 포즈도 멋들어지게 포즈를 취해줄 수 있다. 그리고 쌍권총 액션! 역시나 뭐 무리 없이 이펙트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 없이 포즈 취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은 다케다 신겐의 블랙 한정판! 역시 2023년에 같이 이벤트 한정판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이거 역시 기존의 다케다 신겐의 컬러 바리에이션이긴 한데 말이 컬러 바리에이션이지 이 이미지적인 차이가 꽤 큽니다. 이 컬러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이제 검은색으로 진하게 바뀌니까 이게 확 달라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검은색에다가 금색깔의 라인들,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야, 이거는 뭐 치트키 조합에 가깝죠. 거기다 빨간 색깔 컬러 포인트까지. 대신에 다케다 신겐 블랙 한정판은 얘가 옵션 파츠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빠밤! 교체용 헤드! 정말 과거 일본 장수 스타일의 그런 헤드가 하나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케다 신겐의 그 투구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볼 수 있겠죠. 머리카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휘용 부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뒷면 다 도색이 잘 되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포즈를 취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헤드를 교체하고 한 손으로 부채를 든 포즈. 그 외에도 지휘하고 있는 느낌으로 진격하라라든가 이런 느낌의 포즈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 무장도 동일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동일한 포즈들 이렇게 다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23년 발매한 다케다 신겐 특별판! 이쪽은 펀딩으로 발매가 된 다케다 신겐입니다. 특징 중 하나라면은 이제 팔이라든가 스커트 등등 몇몇 외장의 디자인의 변경이나 사양의 변경 이런 게 좀 있었고 무엇보다 이 팔, 거대한 팔이 양팔 다 포함이 됐다. 요게 아무래도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신이 하얀 컬러로 바뀌었다. 정확히 외장 자체가 완전히 새하얀 느낌은 아닙니다. 약간 베이지 톤이라서 완전 하얀 부분도 조금씩은 있기는 해요. 손가락이라든가 손목 일부라든가. 앞서 소개한 다른 다케다 신겐들과 비교하더라도 유독 혼자 이제 디자인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무장도 바뀌었습니다. 짠! 단순히 디자인만 변경된 게 아니라 사이즈도 월등히 커졌습니다. 훨씬 큰 질량 변기가 된 그런 느낌? 거기다가 여기도 스위치를 누르면 빰! 이렇게 날이 전개가 되면서도 이 안에 또 LED 유닛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머리 자체도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턱도 길어졌고요. 뿔 부분도 그라데이션이 추가가 됐다거나 특히나 뒤쪽 머리카락 자체가 이렇게 좀 더 길어진 약간 포니테일 스타일의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변경이 됐고요. 컬러링도 이제 클리어 옐로우 형태로 바뀌었고 어깨 갑주 같은 경우도 원래는 탈착식이었는데 이번엔 일체형으로 아예 구조 자체가 좀 변경이 있었어요. 뒤쪽에도 갑주가 더 추가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형태가 좀 변경됐다라는 부분이고 전면부의 이 스커트 같은 경우도 원래 되게 작은 파츠였는데 좀 큼지막한 파츠로 좀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흰 색깔 계통에다가 검은 색깔 라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스커트 전체적으로. 아까 어깨 갑옷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은 컬러링 부분에서 좀 차분한 컬러가 좀 많이 쓰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 컬러 포인트가 이제 파란색 계통의 색깔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이 거대한 팔입니다. 아주 거대한데 이 팔 자체는 이렇게 빼보면 안에 기존에 이제 다케다 신겐의 팔이 있어요. 팔이 있는 상태고 거기에 손을 교체하듯이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도 가만 보면은 손목에 실린더 디테일이 추가됐다는 등 여러 가지 디테일의 변경이 또 있었고요. 팔뚝의 커버를 열고 연동돼서 열립니다. 열고 안쪽의 위치에 맞춰서 끼우고 이게 팔뚝 조인트를 또 끼워서 고정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손가락도 다 전지가동식 손으로 전부 개별 가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 이제 손가락도 손가락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파츠가 다 분할되어 있는 형태고요. 손바닥에도 무장을 주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용 조인트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무장을 끼워주고 손바닥에 고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버서커 같은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주면은 아주 임팩트 있는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무장도 그냥 양날도끼가 아니라 거대한 다른 무기가 됐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이도 꽤 큰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를 소개를 해봤는데 이 이외에도 현재 발매 예정인 상품들이 있다고 해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의 채찍 아틸라, 그리고 우에스기 겐신 온후 여포입니다. 그리고 위국봉에다가 초상급 패왕, 이건 진짜 멋있다. 이렇게 앞으로도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 이어진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엔 프로제니터 이펙트가 아니라 노블 X 클래스의 아슈라! 아이언 사가라고 하는 게임에 등장하는 오바리마 사미시 오리지널 디자인 메카입니다. 전신의 메탈릭 레드, 메탈릭 실버를 사용을 해서 아주 화려하고 뒤쪽에 머리카락까지도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주 화려한 그런 메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슈에서 입체화 된다고 했을 때는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아슈라는 2024년 발매 예정인데 상세한 리뷰는 제가 리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공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헤드 파츠의 구조가 이 뿔을 끼우기 쉽게끔 사양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결합 방식 자체를 바꾼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 등 부분에 무기를 수납할 수 있는 결합 파츠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회전식으로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리뷰했을 때보다 사양이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다른 프로제니터 이펙트와 동일하게 이제 철판으로 된 베이스가 포함이 됩니다. 아슈라 하면서 이제 가슴에 있는 흉폭한 얼굴이 이렇게 프린팅 된 것 같은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가고요. 전용 무장도 포함이 됩니다. 가운데 역시나 흉폭한 얼굴에 전개까지 가능한 그런 도끼. 그리고 특전으로는 이 손잡이 쪽에 사슬이 달려있는 검이 포함이 되는데 금색 날도 금색 날이지만 이 메탈릭 레드 컬러가 아주 멋들어지죠. 거기다가 작은 검 부분을 분리할 수도 있고 큰 쪽은 이렇게 전개 기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손목이나 어깨 등등에 있는 이 이빨들을 사출할 수 있는 이펙트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앞으로 척척하고 걸어가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슈에서 발매한 피규어들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부터 노블엑스 클래스의 아슈라 발매 예정 상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상품들도 지금 준비 중인데 그게 바로 프라모델이라고 합니다. 폭군 2형, 그리고 폭군 근위병 특전형, 그리고 폭군 근위병 후기형이라고 하는데 이 프라모델들은 합금 프레임 기반의 조립식 프라모델로 발매 예정이라고 해요. 모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것도 한창 개발 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